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한국의 비밀 기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단 3초 만에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을 중화시키고 에너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이 기술은 국제에너지기구마저 긴급회의에 소집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정보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핵 개발을 둘러싼 초강대국들의 에너지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기술의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반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입니다. 저는 노년의 환경공학자입니다. 최근 세계는 한국의 비밀 에너지 기술이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조차 긴급회의에 돌입하게 만든다는 이 기술은 단 3초 만에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을 중화시키고 특정 에너지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려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다는 정보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초강대국들의 에너지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거대한 서사적 예고가 저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 핵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핵기술이 실제로는 통제 불가능한 폐기물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구를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류에게 끔찍한 숙제를 남겼음을 그때 깨달았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악몽은 저를 평생 괴롭혔고요. 이후 남은 생을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홀로 뉴멕시코 사막 한복판, 옛 연구소 옆집에서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책상 위 복잡한 화학식과 에너지 흐름도를 볼 때마다 과거의 책임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국제정보 분석관인 노아로부터 짧지만 심상치 않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약 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어떤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는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4조 원, 즉 미국 돈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비밀리에 투입된 한국의 프로젝트 소식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우려는 저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과거 학회에서 만났던 예의 바르고 똑똑한 한국 과학자들을 떠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뛰어난 인공지능과 신소재 기술이 혹시 위험한 에너지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환경 보호와 핵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저에게 또 다른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 한다는 생각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및 에너지 서밋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며 저는 과연 한국이 또 다른 오염된 땅을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불안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멕시코 사막 아래로 작아지는 풍경을 내려다보았죠. 그곳 어딘가에서 과거 인류의 오만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핵 폐기물이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기술 오용의 현장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두려움 대신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인류의 역사를 좌우할 이 위험한 기술,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서울의 모습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풍경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구름까지 닿을 듯 솟아있는 높은 빌딩들과 건물, 벽면을 수놓은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리는 수많은 자동차와 버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저는 도시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직 한국의 기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그것이 인류에게 위험한 기술이라면 온 힘을 다해 막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환경 및 에너지 서밋은 서울 시내 한복판의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러 온 자리였어요. 저는 서밋 로비를 돌아다니며 이름표를 확인하고 오가는 대화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발견과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 노아가 말한 4조 원 규모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서밋 첫 사흘 동안 저는 들을 수 있는 모든 발표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평범한 에너지 연구에 관한 것이었고 파괴적인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노아가 잘못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추측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규모 발표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은하 박사라는 젊은 한국 여성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겨우 30살 정도로 보이는 은하 박사는 검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썼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EMC라는 초고효율 전자기파 제어 기술과 정밀 에너지 송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지루한 에너지 효율 이야기인 듯 했지만 저는 이내 그녀가 설명하는 시스템이 단순한 가정용 에너지 절약 기술이 아닌 막대한 에너지를 특정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는 고도로 정밀한 시스템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다양한 물질의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송출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 회사들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하 박사가 광범위 전자기파 복합 제어의 응용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저의 피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멀리서 특정 물질의 분자 구조를 조작하거나 대규모 에너지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저의 가슴은 다시 답답해졌고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하 박사님의 발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발표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죠. 정교한 에너지 흐름 제어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 특정 물질의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 전자기파 복합 제어 기술, 그리고 비밀리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자금.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에너지 연구를 넘어 실제 위험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책임감과 핵기술의 오용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회의실 밖에서 은하 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가 매우 인상 깊었으며 전자기파 제어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된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술을 환경 정화 외에 다른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의 칭찬 섞인 질문에 은하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 핵, 폐기물 연구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은하 박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답해 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이 평화적인 목적에 쓰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혁신적인 연구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녀가 미국의 혁신적인 연구를 언급하는 방식은 미묘하게도 미국이 최초로 핵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복잡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저에게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 속에서 한국 역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인류의 문제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에너지 기술의 긍정적 활용과 잠재적 위험성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하 박사님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지식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대해 말이죠. 그녀는 제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녀의 짧고 정중한 대화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밀의 첨단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죠. 문제는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으며 한국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 어딘가에서 우리가 과거 인류에게 숙제를 남겼던 것처럼 과학자들이 위험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한번 은하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정교함은 놀라웠고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EMC 기술과 결합된다면 환경 오염 물질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적 에너지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은하 박사님과의 짧은 대화에서 그녀의 태도가 공격적이기보다는 자국의 환경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의도를 내비쳤던 것을 떠올리며 저는 혹시 제가 그들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닌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의 오랜 경험상 정부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술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해왔고 핵 기술 또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늦게까지 거리를 안전하게 거니는 한국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밀 기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하 박사님은 정중했지만 진짜 비밀은 전혀 말해주지 않으셨기에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검색하고 정부 지출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보았죠. 전자기파 제어 연구나 인공지능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보고서들 중에는 환경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구 환경 보호만큼 중요한 기술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특수 기술을 가진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구하는 채용 공고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이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저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죠. 저는 남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충격적인 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방문 아래로 밀려들어온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자고 있는 동안 복도에 와서 이 문서들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종이들을 집어들었죠.
문서들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위쪽에는 한국 정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문서, 누군가 이것을 공유했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비밀 파일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에 종이들을 펼쳐놓는 순간 저의 모든 의심과 걱정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K의 고존 시스템, 이라는 제목과 함께 맨 아래에는 친환경, 미래 계획, 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계획이 아니었죠.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페이지를 2번씩 읽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핵 폐기물을 중화시키고 대기 중 유해 물질을 제거하며 특정 파괴적인 에너지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K의 코존 시스템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특정 오염 물질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지표면의 에너지 흐름을 안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재앙이 발생하기도 전에 한국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파를 보내 환경을 치유하거나 위험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동 속도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3초 만에 방사능 오염을 중화시키고 특정 재앙을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나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스템이었죠. 침대에 앉아 놀라움에 휩싸인 채 서류들을 바라보던 저는 70년 동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기술의 오용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를 살리는 방패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해답이었습니다. 문서들을 더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이 기술이 왜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강대국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것이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핵 폐기물 처리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막대한 비용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고 이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모든 환경 문제와 에너지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들 강대국은 그들의 막대한 투자가 쓸모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모든 나라가 한국의 친환경 미래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도 환경 문제나 에너지 위협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들은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기존 에너지 패권과 환경, 기술 우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자신들의 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지어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들어 노아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은 한밤중이었지만 이 소식은 기다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저는 노아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이 위험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치유하고 미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의 말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 후 노아는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정말 확실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술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단 3초 만에 환경 오염을 중화시키고 에너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어떤 나라도 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노아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알고 있는지 되묻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독점적이었던 핵 폐기물 처리나 에너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방어 전략과 에너지 산업 전체가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공포를 그는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국제정보 분석관의 관점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우위를 잃게 될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평생 핵기술의 책임감에 시달려온 과학자의 입장에서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이것이 역사상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환경 재앙의 시대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두려움도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는 나라도 없는 세상을 꿈꿨던 저였죠. 하지만 노아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기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에너지 패권을 가진 모든 나라가 이 기술을 빼앗거나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이 스스로 표적을 그리는 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당장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죠. 모든 강대국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고 이 기술을 훔치거나 다른 나라들이 손에 넣기 전에 파괴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남은 오전 시간을 문서들을 다시 읽으며 보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번의 환경 위협을 동시에 막을 수 있었고 일부가 망가져도 계속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즉 순전히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전환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이 이 시스템을 만든 동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억, 북한의 환경 오염 위협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저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같은 위협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염원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와 국민,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고 더 이상 아무도 환경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며 이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환경 재앙의 공포를 끝낼 희망이 마침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 비밀을 공개하면 한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 정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문서들을 금고에 보관한 채 3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이 엄청난 비밀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모든 것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및 에너지 서밋 연례회의에서 연설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큰 세계 지도자들과 환경 관계자,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 대통령들과 총리들, 그리고 주요국의 환경부 장관들까지 참석하는 이 자리야말로 한국의 K에코존 시스템에 대해 세상에 말할 절호의 기회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준비하는데 2주를 보냈습니다. 인류가 환경 문제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인류의 가장 큰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수없이 고심했습니다. 제네바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 기술에 관한 문서와 연설문을 계속해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종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고 환경 재앙의 시대를 끝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었죠. 모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네바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한 저는 전 세계 국기들이 걸려있는 위압적인 풍경과 수많은 경비원, 기자들의 열기로 가득 찬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저의 연설은 전 세계로 방송될 예정이었죠.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손은 떨려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메인 무대로 걸어가는 길은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강당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환경부 장관들, 에너지 프로젝트 과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작은 폭발처럼 터지는 가운데 저는 70년 전 과거 핵기술이 인류에게 안겼던 그 복잡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섬광이 인류의 책임감을 일깨웠다면 오늘 이 자리는 더 좋은 어떤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관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신중한 연설문 대신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다고, 환경 재앙의 시대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발견이라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저의 말에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환경 오염과 에너지 위기의 공포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이 악몽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서들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올리며 대한민국이 지구 환경을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초 만에 그들의 시스템은 어떤 환경 오염이든 해를 끼치기 전에 중화시킬 수 있으며 지구를 보호할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냈다는 저의 설명에 회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소리치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무대로 다가왔죠. 맨 앞줄의 한국 대표단은 저의 비밀 공개에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방패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모든 나라를 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방패를 만든 것이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한 기자가 한국이 기존 에너지 패권을 파괴할 수 있는지 묻는 듯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한국이 환경 재앙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쏟아지는 질문들에 답하고 한국 문서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지배가 아닌 지구 보호라는 증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관객 중 많은 이들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장관은 화가 나 보였고 러시아 환경부 수뇌부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에너지 기술과 환경 산업으로 세계 권력을 유지해온 국가들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몇몇 과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환경 재앙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듯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쓸어 뛰쳐나갔고 정부 관계자들은 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마치 폭탄에 불을 붙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적인 시스템, 뭔가를 파괴하는 대신 모든 것을 구할지도 모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본 저는 모든 채널이 한국의 K에코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기존 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기술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항상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구를 환경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자고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 지도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경제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저의 연설이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쟁을 시작한 것이었죠.
세상이 한국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환경 재앙의 시대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에너지 우위를 지키려고 이 기술을 파괴하려고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몇 달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제네바 회의에서 연설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뉴멕시코 집으로 돌아온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 사막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세상은 달라졌죠. 책상 위에는 지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전 세계 곳곳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네바 이후 첫 몇 주는 혼란과 위협이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국의 EMC 기술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나라들은 수십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심지어 스파이를 보내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친환경 EMC 기술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거부한 나라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죠. 한국이 3초 만에 환경 오염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환경 재앙의 위협은 더 이상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도 결국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씩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받는 대신 기존 산업의 전환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뉴멕시코 연구실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저는 매일 또 다른 나라가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에 적극 찬성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나라들이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큰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던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한 죄책감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어 기술이 파괴적인 기술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석유보다 더 소중한 것, 즉 환경 재앙 없는 미래의 약속을 세상에 준 것이었죠. 내일 전 세계의 저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한국이 이뤄낸 일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하게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의 모든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류의 미래가 새로운 변곡점에 섰음을 알리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 박사님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했어요. 인류의 미래를 걱정했던 한 노년의 환경공학자가 한국의 K에코존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통해 절망 대신 희망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죠. 지구를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처럼 기술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오랜 책임감에 시달리던 한 사람의 인생이 희망으로 물드는 과정을 보며 우리 사회도 이런 기술과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게 되네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더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